오늘 앵커 브리핑에서 살펴봐야 할 이슈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제도 많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더 더 많습니다. 많아요. 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고민 많이 정말 골머리를 앓으면서 준비를 하셨어요. 네. 앵커님께서. 워낙 뉴스가 많아갖고요. 예. 뭘부터 정리해야 될까, 무엇을 전달해 드려야 될까 고심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려오시는 세 가지 이슈가 예. 더 궁금합니다. 근데 항상 똑같은 내용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네. 매크로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시겠지만 IMF에서 경제 성장률을 글로벌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내년 성장률을 3.6%에서 2.9%까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유야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되고 있고 유가라든지 에너지 비용이 올라간다는 이슈였는데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조금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뭐랄까요? 조금만 악화시킨 위축시키죠. 그런 네.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이죠. 신규 주택 판매가 또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인 상황에서 컨퍼런스 보드 신뢰 지수가 또 악화되다 보니 미국은 70%가 소비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해야 소위 말하는 웰스 이펙트, 즉 부의 효과가 가능한데 주택 지표가 부진하고 더불어서 소비 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IMF가 경제 성장률을 또 끌어내리는 이슈가 매크로 단에서는 조금 안 좋게 작용을 했습니다. 세계 성장 수정 보고서가 네. 올해도 하향 조정했지만 내년 하향한 조정폭이 더 더 크다는데. 컸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 내년에 대한 성장률의 전망치가 2.9%였는데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사실 어제 우리나라 한국 GDP는 그래도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IMF에서 어제 나온 GDP 보고서는 아직 분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소비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는 글로벌 성장률에 대비해서 조금은 선방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사실 유럽이 또 문제였거든요. 러시아가 가스 가격을 갖고 자꾸 쥐락펴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어제 1% 가까이 하락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원달러 환율은 거의 보합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이 그렇죠. 부분은 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견조하다라는 인식이 시장에서는 좀 부각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해 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좀 낮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네. 해석을 해도 되는지. 저는 이런 매크로단의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그봐 이러니까 내가 맘 놓고 투자를 할 수 있겠어? 네, 그런 거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살 수 있겠어? 라는 생각에 더 확신이 좀 들어요. 네, 최근에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가 사실은 예. 환율입니다. 환율이 1310원, 2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제 제가 이 타이틀을 왜 먼저 갖고 왔냐면 굉장히 험한 뉴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유가는 또 올랐다가 수요 부진으로 내렸지, 유로화는 또 가스 가격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과 더불어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역대급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험한 뉴스들이 많은데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견조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반영 논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우리나라는 이제 대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예민한 국가이다 보니까 예. 조금은 흔들리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경기 침체 리스크가 없었을 때도 원달러 환율은 계속 상승을 해왔다라는 거죠. 예. 이제 드디어 원달러 환율이 왜 상승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최악의 국면을 감안한다면 지금 그러면 오히려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원달러 환율은 이 정도 수준에서 안정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또 선반영. 그놈의 선반영. 맞습니다. 이제 진짜 바닥입니까?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한편 매크로 지표도 지표지만 네. 이 두 번째 이슈를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장 마감 후에 발표된 실적인데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구글,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좋을 거라고 봤는데 그보다도 더 안 좋게 나온 상황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지표를 하나의 전체 미국 기업 실적의 바로미터로 볼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EPS가 예상치가 2.29였는데 살짝 미스하긴 했지만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점, 더불어서 매출 성장률에 대한 가이던스가 더 낮아졌다는 점이 지금 시간 외에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부담이고, 반면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네. 가이던스는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빅테크 기업들의 공통적인 코멘트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달러화가 너무 강해.
수요가 부진한 상태에서 달러화가 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원달러 환율 수혜주를 찾잖아요. 예. 여기는 달러화 강세로 인한 피해주가 피해주. 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빅테크들이요. 빅테크 기업들의 대부분은 해외 매출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 강세는 오히려 빅테크 기업에는 마이너스 효과를 주는, 악재다. 네, 그렇게 악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또 역으로 생각해서 달러 강세에 따라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오르니까 우리는 오히려 미국의 피해주에 따라서 우리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럴 수도 우리 있죠. 수출주들은 환율 효과 때문에 현대차를 보십시오. 맞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환율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버티는 건 맞지만 예. 공통 분모가 있는 거죠. 수요 부진. 아, 그래서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성은 미국보다 덜할 수는 있지만 최근에 보시면 미국의 변동성보다 한국의 변동성 좀 덜하잖아요. 그래도 방향성은 큐브로서 즉 매출이 증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요가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통점으로 좀 결여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바로 전에 체크한 거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예. 반도체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 기업이 지금 시간 외에서 4%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가이던스를 올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까 환율가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성적을 본다면 우리나라는 오늘 그래도 미국보다는 변동성이 좀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테크주들의 실적은 예상을 하회했지만 반도체 회사는 실적이 좋고 주가도 좋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특히 이제 예. 최근에 나오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거는 스냅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광고비 지출을 좀 줄여가면서 전체적인 구독자라든지 기업의 비용을 슬리명하는 과정에서의 매출 부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반도체는 광고비보다는 기초 소재에 가깝거든요. 수요의 부진에. 그래서 긴축을 했을 때 바로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던 게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1년 반 이전부터 수요 부진을 반영하면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킹 반영의 논리가 예. 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어떤 차별화 포인트라서 세 번째 이슈에서도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이슈를 보시면 종목별 차별화가 극대화되고 아,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렇죠. 예. 가격 정가와 환율가가 그 종목별 차별화를 핵심의 이슈로 저는 잡고 있는데 네. 어떤 얘기냐면 코카콜라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콜라 많이들 드시잖아요. 코카콜라가 가격 인상을 하면서 이 가격 전가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를 했었던 게 가격 전가 기업을 봐야 됩니다. 가격 전가 그리고 필수로 사 먹을 수 있는 기업을 봐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왔었는데 실적 발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반면에 환율가로 인해서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로 좀 전환해서 본다면 예. 우리나라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왔을 때 수혜를 볼 수 있고 가격 전가 내지는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오늘 같은 장에서 변동성에서 오히려 빛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뭐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요. 자동차 관련주가 이 컨셉에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굉장히 잘했죠. 예. 네, 믹스를 개선하고 환율가를 가져가면서 예. 시장 예상치를 강하게 비트했던 그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도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테크 기업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코카콜라와 맥도날드 같은 회사의 실적도 좋고 주가도 선방하는 것을 보면 사실 코카콜라 대체 불가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콜라 먹고 싶은데 다른 거 뭐 먹습니까? 네. 마치 우리 신중호 앵커님 대체 불가한 아, 인력인 것처럼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 아이디어를 연결시켜서 우리나라의 맥도날드나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 있을까? 있다면 정말 당장이라도 네. 투자하고 싶은데요. 저는 생각이 나는 게 저희 예. 제아의 고수 시간에 예. 삼양식품 한번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아, 라면. 그래서 이제 가격도 인상시켰고 맞네요. 한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 이렇게 불가능하죠. 라면이 우리나라 수출이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매출에서 이제 환율가를 가져갈 수 있고 가격을 인상시켰는데 최근에 곡물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아마도 뭐 비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맥도날드나 코카콜라처럼 우리나라 음식료 업체들, 삼양식품 같은 기업들이 한국의 맥도날드다라는 오, 맞아요. 인식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맞아요. 그런 기대도 한번 가져봅니다. 예. 코카콜라 아니면 못 먹듯이 우리 라면은 못 참죠. 그렇죠.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네.
그런 제품, 그런 아이디어 가능하고 실제로 요즘 주가도 이런 모습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동차나 이 라면과 같은 대체 불가능하고 가격 저가 가능하고 환효가 누리는 회사들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여부 가장 궁금하실 것 네. 같은데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